만약 팔레스타인의 골이 전반전에서 취소되지 않았다면 아마도 한국 대표팀은 참혹한 패배를 당했을 것입니다. 이 경기는 10년 만에 돌아온 홍명보 감독의 복귀전을 장식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는 굴욕적인 결과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홍 감독은 가장 강력하고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을 소집했음에도 불구하고 팀을 승리로 이끌지 못했는데요. 그의 경기 내내 보인 태도는 축구 애호가들과 팬들을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경기장을 찾은 목격자들에 따르면 그는 선수들의 정신을 격려하거나 전술을 조정하는 대신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비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언론은 그를 좀비라는 별명을 붙이며 경기가 끝난 후 비판했습니다. 이후 홍 감독은 다시 한번 분노를 폭발시켜 선수들에게 모든 화를 쏟아부었습니다. 국가대표팀 내부 소식에 따르면 당시 라커룸의 분위기는 마치 폭발 직전처럼 팽팽했죠. 특히 이번에는 손흥민이 홍명보 감독의 비판에 솔직하게 대응하여 팀 전체를 놀라게 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강경한 성격으로 유명하며 반대를 좀처럼 용납하지 않는 사람인데 이번에는 손흥민의 한마디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 사건의 자세한 내용을 오늘 영상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남자 축구 대표팀은 2026년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B조 첫 경기에서 팔레스타인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경기는 9월 5일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는데요. 이 결과는 홍명보 감독의 팀이 팔레스타인보다 선수 능력, 경험, 팀 전력, 피파 랭킹 면에서 우위에 있었던 만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결과의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요? 축구에서 높은 평가에 걸맞은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명확한 전술, 효과적인 전략, 선수들의 좋은 체력과 강한 정신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홍명보 감독의 팀은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이 네 가지 요소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첫째, 전술과 전략의 부족이 두드러졌습니다. 약팀과 맞설 때는 주도적인 공격을 펼치는 것이 주요 전술입니다. 그러나 홍명보 감독의 팀은 전반전에서 전술적 실패를 겪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4-4-2 포메이션을 사용하며 강력한 압박 전술을 구사했고 골키퍼 라미 하마다의 뛰어난 선방으로 인해 홍명보 감독의 팀은 속도와 개인, 부분, 전체적인 차원에서 모두 부족한 공격을 펼쳤는데요. 주로 손흥민과 이강인의 측면 공격에 의존한 단순한 전술은 팔레스타인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수비진의 불안감이 커졌고 김민재, 김영권, 정우영의 패스수로 인해 홍명보 감독의 팀은 실점할 뻔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전반전 67-33의 점유율이 홍명보 감독의 팀이 경기 내내 우위를 점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지만 황인범의 중원에서의 활발한 움직임과 몇몇 좋은 플레이 외에는 전체적으로 단조로운 플레이와 선수들의 체력 부족이 눈에 띄었습니다. 4-2-3-1 포메이션은 한국 선수들에게 익숙한 포메이션입니다. 홍명보 감독은 아마도 이 포메이션을 선택해 팔레스타인과 맞섰을 것이라 홍명보 감독의 팀은 후반전에 많은 주목할 만한 점을 보여주었는데요. 그중 가장 두드러진 요소는 선수들의 정신력이었습니다. 전반전에서의 소극적인 플레이로 인한 실망감이 후반전에는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하여 선수들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결정력도 떨어졌습니다. 문제를 직시하면 홍명보 감독의 팀은 2차전 오만과의 경기에서 득점을 위해 신속하고 정확한 공격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또한 결정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격 패턴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의 0대0 무승부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이로 인해 홍명보 감독은 오만과의 경기에서 더 큰 압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과는 전술, 전략, 선수들의 체력과 정신력에서의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또한 홍명보 감독의 리더십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자신의 임명에 대한 비판과 경기장에서 관중들이 보는 야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무득점에 그친 전반전 이후 전술을 조정하거나 선수들의 사기를 북돋는 대신 홍명보 감독은 팀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죠. 이강인, 김민재, 특히 손흥민이 가장 강하게 비난을 받았습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한 소식통에 따르면 홍명보 감독은 휴식 시간에 감정을 제어하지 못했으며 이는 팀의 단결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팬들뿐만 아니라 축구 전문가들도 이번 경기의 진정한 원인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경기장 상태나 전술이 주요 문제가 아니라 홍명보 감독의 감정적 혼란이 팀의 붕괴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팀 리더의 감정이 불안정하면 팀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투 정신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감독과 선수들 간의 관계를 더욱 긴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은 이번에는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감독에 대한 존경심을 잃지 않았던 손흥민은 이번엔 홍명보 감독의 부당한 비판에 맞서 용감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이번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런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감독님도 월드컵 꿈은 포기하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개인적인 응답을 넘어서 감독의 비전문적인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미 긴장된 라커룸 분위기는 손흥민의 발언 이후 더더욱 숨막히게 변했습니다. 손흥민의 반박에 홍명보 감독은 당황하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선수들을 어리둥절하게 남겨두고 매우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라커룸을 나갔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휴식 시간 동안 발생한 일에 대해 거리낌 없이 공유했죠. 그는 휴식 시간에 팀 내부에서 큰 분열이 있었지만 우리는 후반전에 계속 싸우려 노력했다. 그러나 결국 승리하지 못했다. 이건 어떤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 하지만 선수들의 정신을 무너뜨리는 선수가 있듯이 감독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손흥민의 발언은 홍명보 감독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비판일 뿐만 아니라 대표팀 내부 상황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감독이 감정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고 팀의 정신과 결속력이 손상됩니다. 홍명보 감독의 통제되지 않은 행동은 선수들로부터의 존경심을 잃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대회에서 팀의 모든 노력을 무너뜨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 축구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팬들은 팀의 미래, 특히 손흥민과 홍명보 감독의 관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데요.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 서포터즈인 레드 데빌스는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3차전 팔레스타인과의 경기에서 벌어진 갈등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우리는 팀의 패배를 바라는 응원이 아닌다라며 김민재가 팬들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오해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레드 데빌스는 공식 SNS를 통해 레드 데빌스가 창단된 이후 우리는 선수들과 함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왔고 한 번도 팀이 잘못되길 바란다거나 팀이 지길 바란다는 식의 응원을 한 적이 없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 발언은 그들의 팀에 대한 사랑과 지지는 결코 변함없으며 모든 비판은 팀이 더 나아지길 바라는 긍정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김민재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가 끝난 후 관중석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긴장된 상황을 조성한 데서 비롯되었는데요. 그 후 그는 언론 앞에서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 나는 그저 팀을 응원해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었을 뿐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이 내 말을 오해하고 내 SNS에 들어와 비난했다. 우리는 경기 초반부터 나쁘게 플레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재의 이 같은 행동은 그가 관중들의 야유에 대해 아쉬움과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고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응원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드 데블스는 이후 김민재와 팬들 간의 긴장된 상황에 대해 추가 설명을 덧붙였죠. 그들은 김민재가 서부터 구역으로 와서 간단하게 팀을 응원해주세요. 제발이라고 말하고 떠났을 뿐 선수와 관중 사이에 논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서포터즈는 아마도 승리에 대한 강한 열망과 오해로 인해 김민재가 그러한 반응을 보였을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김민재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과 시점이 긴장을 완화시키는 대신 오히려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레드 데블스는 팬들의 비판과 반대는 선수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한축구협회와 홍명보 감독을 향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몇 달 동안 케파의 부당하고 불투명한 행동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곳이 경기장이라고 설명했는데요. 관중석에서 들려오는 야유와 반대 목소리는 선수들을 겨냥한 것이 아닌 코칭 스태프와 협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레드 데블스는 그동안 홍명보 감독은 자신의 신념을 배신했고 이로 인해 팬들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케파가 한국 축구의 성공을 원한다면 팬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에 응답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드 데블스는 팬들에게 비판적인 목소리를 선수들에 대한 긍정적인 응원으로 바꾸길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한국을 대표하는 자부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서포터즈 그룹은 단결된 힘이 팀을 어려움에서 이끌어낼 것이며 미래의 자랑스러운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